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석을 서둘러서 해봤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요. 예상했던 대선 일정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에 폭탄을 받은 울산 지역 정가는 잠시 숨고르기 할 틈도 갖지 못하고 탄핵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디 울산만 그렇겠습니까마는 울산의 정가는 특히 뒤숭숭한 얘기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울산내일 김진영 이사와 본대로 아는 대로 정리를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며칠 동안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고요. 그렇죠. 일단 탄핵에 대한 이제 인용 선고가 있은 직후에 네.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또 일어나지 않았고, 뭐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양상으로 변했고, 근데 그것보다 지금 정치권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또 한덕수 근한 대행이 굉장히 발빠르게 또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뭐 헌법재판관 후임도 임명하고 그러면서 야당이 또 벌떼처럼 한덕수 근한 대행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지금 막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일정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정치가 굉장히 급박하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울산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오갔습니다. 이 충격을 겪은 지금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석에서 친구끼리 할 얘기가 있고 깔 자리가 있고 이 피할 자리가 있는 건데 상처에 소금 뿌리는 발언들을 왜 했을까? 한 사람은 초선이라 그랬다 치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잘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지만 뭐 패족이다, 10년 뒤에다 이런 얘기는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장 뭐 울산에서는 김상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직 사퇴, 탈당 이런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계엄을 옹호하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들 머리 숙여서 사과하라. 이런 또 목소리도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기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인 인물이 됐지만은 특히 지금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저녁마다 TV를 틀면 중앙방송에서 이제 패널로 초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방송 쪽에서는 큰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뭐 그러면서 그냥 발언하는 거 여러 가지 튀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 쪽에서 가만히 바라볼 때는 울산 정치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협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고 또 뭐 그냥 목소리 수준이 아니라 남갑의 당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관련 서류까지 넣어갖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수순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서류를 검토할 것이고 이 검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말로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심각하게 논의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는 자주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는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접수했다는 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당협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해당 당협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특별 강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협위원장의 교체를 위한 당협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중앙당이 이 조치를 취하면 사고 당협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당협이 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갑의 교회는 워낙 당협 내부에서 김성욱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비등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고 당협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뭐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표적이 됐고 예. 또 지역과 중앙당 모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상욱 의원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에 들어간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울 경우에는 내부 분열의 어떤 신호탄이라든지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 전후까지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 놓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징계 문제로 인해서 내부 총질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대선 레이스의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수신문 사설에 이름 있는 칼럼니스트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같은, 조경태 의원 같은 소신 있는 의원이 한두 사람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던데, 자, 계속 마이웨이로 가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가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당협위원장의 어떤 역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대선 레이스에 방해가 될 건데 말이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속담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그런 격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딱 그런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남갑의 당협의 한 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상황은 대선 기간에 당협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의문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을 때 과연 김상욱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 카드를 가지고 남구갑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도 서명이 금방 확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울산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서류를 접수시켜가지고 당협을 사고당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지금 남구갑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찌감치 꾸려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김상욱 의원 스스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할 것, 탈당해라 이걸 촉구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절대 사퇴할 뜻이 없다. 죽어도 탈당은 안 한다잖아요. 김상욱 의원의 멘탈이 참 이게 보통이 아닌데 탈당은 죽어도 안 한다. 할 얘기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방송 출연,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그러는데 사실은 김상욱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최근에 가졌는데 그 자신의 일련의 발언 그것이 국민의힘 다수 의원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정신 그 부분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당헌에 규정한 바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 이런 걸 선택했고 그렇게 당을 해왔기 때문에 당을 자신은 배반한 적이 없다. 당을 위하는 마음이 오염된 적도 없고 당내 탈당이나 당협위원장진 사퇴 요구가 있지만 절대 그런 것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주장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한 탈당할 생각은 없다 했거든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간절하게 노력해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건강한 보수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뉘앙스니까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유지했던 생각들하고 지금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자신이 이 보수를 한번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거. 그게 조금 달라졌다고 봅니다. 나처럼 하는 것이 진짜 정통 보수다. 보수의 길이다. 충성스러운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 이런 참 단어는 참 좋습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럴 거면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가라 그런 비난도 했고 민주당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자, 저래놓고 지금 다른 당으로 간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다른 당에서 받아주는 것도 코미디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뭐 강주행이라든지 국경일 제정이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신경의 변화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갑자기 울산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 민주당 간판으로 바꿔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의 그 정치적 자기의 기반이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지역구 네. 의원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네. 후보들의 지지 변화 등 흐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네. 그 움직임을 보고 또 당선 가능성에 이런 걸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처음에는 신선한 정치 신인의 발언 이렇게 예. 보이다가 너무나 많이 이제 그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예. 또 이제 이미 방송용 정치인이 돼버렸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패널로 초대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또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 정총 보수층 입장에서도 예. 당혹스러운 거죠. 예.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저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패널로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걸 예. 언론에서 막 하니까 예. 특히 제가 특정 방송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싫은데요. 예. 우리 앵커님 출신의 그 M본부? M본부. 그인 김상욱 의원이 완전히 이제 보수의 대변인처럼 일하는데 그게 참 그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참 곤혹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김상욱 정치인의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저기 지방에서는 말이죠. 지방 방송이나 지방 언론사는 섭외가 안 돼요. 예, 네, 안 서울에서 됩니다.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또 하나. 네. 만약에 김상욱 의원이 다른 노선, 뭐 민주당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다면 예. 이제 섭외가 끊깁니다. 더 이상은 방송에서 김상욱 의원을 부를 명분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상당 기간 남아 있으면서 네.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예. 정치인으로 굳혀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울산은 버렸다. 김상욱 의원이. 어디 수도권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총선에서 초선 의원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데뷔를 한 게 예.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고 지금 지역구 의원이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뭔가를 운신의 뭐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좁습니다. 예. 그러나 울산에서는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전국적인 인물은 됐지 않습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쯤 돼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김상욱 의원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얘기가 될 이슈 같은데 우리가 코끼리 몸통을 더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자, 다른 문제. 국민의힘 울산 국회의원들의 희비. 이 문제도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이 얘기 좀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탄핵 국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 정치권입니다. 네. 사실상 울산 내 보수 국회의원들 간에는 이미 내분이 극대화됐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동안 뭐 강경 탄핵 반대파를 이끌면서 릴레이 시위 등을 주도해왔던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박성민 의원은 헌재 선고 이후에 그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간간히 SNS를 통해 가지고 역시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박승민 의원의 SNS는 사실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릴레이 시위에 멈춰 있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 이상 다른 업데이트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김상욱 의원을 향해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좀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총회에서 냈고. 그렇습니다. 또 박승민 의원 같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소신이나 명분이 없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예. 결국은 정치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위해 우리가 자중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중이 안 되고 자기의 튀는 발음만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있지 말고 탈당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은 정의로운 척은 김상욱 의원이 혼자 다 한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당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타면서 불의를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누가? 네. 김상욱 의원이. 그러니까 김상욱은 선한 사람, 나머지 의원들은 악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예.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보수의 가치를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성명에 공개 서명했던 그 문 대통령 후보가 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상당히 가글을 덜쳐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거물급 의원 두 분이 초선 의원을 이렇게 막 공격하니까 오히려 김상욱 의원은 더 거물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이제 얘기한 부분은 사실 울산 지역 의원들 간의 얘기인 듯 하지만 이걸 확장해서 보면은 국민의힘 전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향후 당의 진로와 탄핵 책임론 등이 불거지겠죠. 당연히 불러지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바로 대선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네. 유영아 의원 같은 분이 뭐 친박의 대표 주자인데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뭐라고 해야냐면 생각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붙여놔봐야 또 떨어진다. 안 된다. 네, 어차피 같이 못 갈 사람과는 이별하자. 이렇게 결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를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던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재, 우유부단, 어설픈 중도 탈영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제 탄핵 국면에서 불거졌던 보수내 국민의힘 안의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우리 좀 물론 좀 대우각성하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우리 상처를 막 헤비파는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1차 컷오프를 한다고 하지만 10여 명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보통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도부하고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의원총회 이런 게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중심을 잡는 데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입점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도 이 4명조차도 한 노선으로 가지 않거든요.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대선에 나가겠다고 출사표 던진 분이 뭐 6명에서 한 8명쯤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10몇 명, 12명 정도 뭐 숫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손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을 맡게 될 건지 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선 주자로 뛰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와가지고 걸러버리고 나면 이제 정리가 더 잘 되고 또 뭐 그걸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차라리 단일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 동조, 뭐 윤석열 고리 끊기, 또 친윤 친한의 분열, 또 대선 후보 난립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한 달 안에 전부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져 가지고 단일 대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로 대선에 임할 수 있다.
이게 또 국민의힘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로 볼 때 그게 좀 쉽겠느냐. 네. 또 국민의힘은 가장 핵심적인 핸디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힘이 아닌 밖에 나와 있는 보수의 자기가 보수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이 지지세가 뭐 최대 3%만 보더라도 예. 거기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지난 대선 때 1위와 2위의 후보 차는 1%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1극 체제 이걸 비난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건 1극 체제로 뭉치는 게 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의 당에서도 배울 건 좀 배워야죠. 자, 김기현, 박성민 두 의원은 행보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김상욱 의원은 뭐 그렇다 치고요. 서범수 의원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이번 주말에 이제 그 한동훈 그 예비 후보가 예. 울산을 찾았거든요. 네. 울산을 찾는데 이게 이제 대선 후보급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제 울산을 찾는데 찾은 목적은 뭐 좀 있겠죠. 뭐 노동계와 뭐 원전 이런 걸 좀 둘러보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기가 대표로 할 때 한번 스킨십을 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져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연락처에 예. 이제 서범수 의원이 또 한동훈 대표의 비서였다 아닙니까?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뭐 한동훈 대표 쪽으로 섰다 이런 걸 표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친한계, 한동훈 쪽 이런 쪽에 서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이제 서범수 의원한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박성민, 김기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의 뭐 뒤에 섰다 이라기보다는 친윤계, 친윤계의 어떤 후보가 옹립이 될 거거든요. 친윤계 후보의 옹립이 되는 그쪽에 두 분은 쓸 겁니다. 예. 김상욱 의원은 본래는 친한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친한계에서도 지금 김상욱 의원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워낙 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따로 혼자 따로 국밥으로 가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하고 대선에 나가는데 수행비서를 하던 동구의 김태선 의원 말이죠. 계속 수행비서를 하는 건가요? 좀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대표의 수행비서였으니까 대표가 그만두고 나면 수행비서 자리는 당연히 없어지죠. 직책이. 그러니까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수행비서 자리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자리는 없어지는데 대선 캠프가 꾸려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또 갈 겁니다. 또 갈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김태선 의원이 초선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신임이 두텁고 그래요. 또 그 상당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울산으로 봐서는 또 나쁠 건 없고요.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김태선 의원 스스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봐서는 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조용한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는데. 근데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정호 의원은 싹 뺐는데. 윤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독립부대 아닙니까? 근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윤정호 의원도 범야권으로 야권 후보를 미는 어떤 그 정치적 행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종호, 김태선 이 두 분은 아마 같은 노선을 이번 대선 기간에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후보를 용광로에 녹여서 한 분으로 옹립하느냐. 거기에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걸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보면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이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얘기해봤습니다.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